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북한이 침공할 필요조차 없다. 그냥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처음엔 과장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숫자들을 보는 순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2024년 기준 0.75명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아니 전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이 속도가 70년에서 90년 정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인구는 지금의 3%에서 5%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천만 명이 2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머스크가 세대마다 70%씩 증발한다고 표현한 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50대, 60대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그 아파트,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그 재산,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8세 되신 김모 씨.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 아파트 시세가 3억 5천이었습니다. 은퇴하고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팔아서 요양원 비용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물이 6개월째 안 나갑니다. 가격을 2억 8천까지 내렸는데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동네 초등학교가 2년 전에 문 닫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버스 노선도 하나 없어졌습니다.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에 한 대로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5년만 일찍 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인구 절벽 시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20년간 부동산 시장과 인구 통계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때는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합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계속 늘어나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믿어온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할 나이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죠. 2023년 기준으로 20대 인구는 약 660만 명입니다. 그런데 10대 인구는 약 480만 명입니다. 10년 뒤면 20대 인구가 지금보다 180만 명 줄어든다는 겁니다. 180만 명이면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떤 집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방부터입니다. 노후 단지부터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부터입니다. 수도권이라 해도 외곽 지역부터 흔들립니다.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우리 아파트는 브랜드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2019년에 분양받으신 박모 씨. 당시 3억 2천에 계약하셨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서 전원생활 하면서 노후 보내자. 그렇게 결심하셨대요. 입주는 2021년에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아파트도 깨끗하고.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평수 집이 매물로 나오는데 2억 5천에도 안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단지 내 상가도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편의점 하나, 약국 하나만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걸 팔고 다시 수도권으로 갈까? 하지만 손해가 너무 크잖아. 인구 감소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동시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핵심 지역, 핵심 입지는 한동안 버티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니까요. 실제로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마포 같은 핵심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요가 많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고 병원이 가깝고 지하철역이 코앞이니까요. 하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버텨내기 힘들어집니다. 모든 집값이 함께 오르던 시대는 끝나간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이웃나라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겪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방과 농촌 지역의 빈집이 폭증했습니다. 일본에선 이걸 아키아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냐고요? 전체 주택의 13%가 넘습니다. 800만 채가 넘는 집이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죠. 일본 시코쿠 지역의 한 마을. 30년 전만 해도 인구가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800명입니다.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그 마을에 있던 집 한 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시작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500엔입니다. 우리 돈 5천 원입니다. 그런데도 낙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사면 매년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그게 연간 30만 엔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300만 원입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키아 뱅크라는 걸 운영합니다. 빈집을 공짜로, 아니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이 집 가져가시면 300만 엔 드립니다. 대신 5년만 살아주세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가면 일자리도 없고 병원도 멀고 가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일본 전체가 다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쿄는 어떻습니까? 오사카, 나고야 같은 핵심 도시는요. 집값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계속 모이니까요. 일자리가 있고 병원이 있고 교통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도쿄 시부야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가격이 오히려 30% 올랐습니다. 인구 감소가 집값 폭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입지별 극단적 차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곳은 더 좋아지고 외곽은 더 외면받는 구조. 이게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 60대인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집,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 소도시입니까? 수도권 외곽 노후 단지입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집을 누군가 사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결단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팔 수 있을 때입니다. 10년 뒤엔 팔고 싶어도 못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62세 되신 이모 씨. 강원도 원주에 전원주택을 갖고 계셨습니다. 2022년에 그 집을 3억에 파셨습니다. 당시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왜 그 좋은 집을 팔아? 거기서 노후 보내려고 지은 거 아니었어? 하지만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수원 광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25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지하철역이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대학병원이 10분 거리였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가 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팔길 정말 잘했어. 지금 원주 집값 보니까 2억 5천에도 안 팔리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편해. 차 없어도 살 수 있어. 저는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옮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이게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73세 되신 최모 씨, 경북 안동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자가용으로 운전하면서 병원도 다니고 장도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운전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 30분, 장 보러 마트 가는데도 왕복 2시간, 택시를 부르면 왕복 8만 원. 결국 작년에 자녀들이 계신 대전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 움직일 걸 그랬어. 70 넘어서 이사하니까 몸도 힘들고 적응도 안 되고 자가용 운전이 힘들어질 때, 걸어서 병원 가기 힘들어질 때, 그때 가서 이사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내가 팔 수 있는 집, 자녀에게 물려줘도 짐이 되지 않는 집, 이 관점으로 지금 다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도 둔화됩니다. 세수가 줄어들고 정부 재정이 악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공적 시스템이 과거만큼 든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전망을 보시면요.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80대, 90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받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8세 되신 정모 씨.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65세 되면 연금 나오니까 그걸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40만 원.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금만으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개인연금에 늦게나마 가입하셨습니다. 퇴직금도 IRP 계좌에 넣어서 운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같은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축만으론 부족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축을 갉아먹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 자녀에게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부양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대, 40대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취업도 어렵고 집값은 너무 높고 결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생존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세 되신 한모 씨.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40대입니다. 큰아들은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안 낳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애는 엄두도 못 내요. 작은 아들은 아예 결혼을 안 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수입이 불안정하니까요. 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한테 손 벌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판인데 이건 그 자녀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한다. 이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 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네 자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편의점, 마트가 줄어듭니다. 경찰서, 소방서 같은 공공 서비스도 축소됩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 경제 활동이 멈추는 겁니다. 일본의 한 마을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나가노현의 작은 마을. 2000년에는 인구가 3,000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450명으로 줄었습니다. 평균 연령 75세. 그 마을에 유일하게 있던 슈퍼마켓이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85세인데 더 이상 못 하시겠다고. 뒤를 이을 사람도 없고요.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일주일에 2번 이동 판매 트럭이 옵니다. 그때 한꺼번에 물건을 삽니다. 병원은 차로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택시비가 왕복 2만 엔입니다. 우리 돈 20만 원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10년, 20년 뒤면 이런 지역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70대, 80대에 어디서 살 것인가? 60대까진 괜찮습니다. 운전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걷기도 힘들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옮기는 겁니다.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외곽에서 도심으로, 계단 있는 빌라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런 선택들이 나중에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러다가 몸이 불편해지면 이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할 때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 커뮤니티와 복지 제도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좋아도 혼자선 외롭고 위험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78세 되신 독거 어르신이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옆집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쓰러져 계셨습니다. 바로 119 불러서 병원 가셨고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으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생명을 구한 겁니다.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런 게 여러분의 안전망입니다. 어떤 동네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무료 급식,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활발합니다.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안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돕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며칠 소식이 없으면 노크해 주는 것, 아플 때 119 불러주는 것, 이런 게 생명을 구합니다. 부동산만 챙기지 마십시오.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챙기고 정보도 챙기십시오. 그래야 진짜 살만한 노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불안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우리 동네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5명.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 북한군이 그냥 걸어 들어올 수 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도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일본도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 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도쿄로 이사한 사람들, 핵심 지역으로 옮긴 사람들은 자산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십시오. 팔 수 있을 때 정리하고 핵심 입지로 옮기십시오. 10년 뒤에도 수요가 있을 곳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과 자산 운용을 준비하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셋째, 생활 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의료,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미리 옮기십시오. 60대에 결정하고 70대 전에 실행하십시오. 넷째, 건강과 커뮤니티를 챙기십시오. 돈만으론 부족합니다. 관계와 정보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복지 제도를 알아두고 정기 검진 받으십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 모두가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